차네. 예. 동물. 예.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가 왜 이리 없어? 보이질 않냐. 잠시만요. 선생님 요 문제집 직접 누구 문제집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 집합의 연산 가지고 있는 사람 줘보세요. 문제를 없어요? 집합의 연산 지난주에 나눠준 집합의 연산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네, 잠시만요. 집합의 연산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게 A형 문제여서 그런가? A형 문제여서 3개짜리가 너무 많이 빠지는 건가요? A형 문제여서 그런가 보네. 그러시구나. 예, 275번 문제로 설명드려야겠네. 자, 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 문제 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슉. 아직 보이네. 하나, 둘, 셋. 슉. 예.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이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유한집합의 원소. 예. 문제예요. 대상 3개짜리. 자, 보도록 하자. 자, 좀 올려놓고. 예. 8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3권의 책 A, B, C 중 적어도 한 권씩을 읽게 한 다음 각각의 책을 읽은 학생 수를 조사했더니 A를 읽은 학생이 42명, B를 읽은 학생이 35명, C를 읽은 학생이 44명, 3권 모두 읽은 학생은 16명이었다. 이때 3권의 책 중에서 한 권만 읽은 학생 수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 유형은 어떤 식으로 변형시켜서 푸는 거냐면요. 자, 우선 80명의 학생이래요. 그래서 나는 그래 80명의 학생이니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80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3권의 책 A, B, C 중에서 적어도 한 권씩은 읽게 했대. 즉 한 권도 읽지 않은 애들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 A 합집합, B 합집합, C 몇 명 나올 거다? 80명 나올 거야 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A를 읽거나 혹은 B를 읽거나 혹은 C를 읽은 학생은 80명 전체가 되겠다 해요. 자, 그런데 A를 읽은 학생이 42명이래요. NA는 42. B를 읽은 학생 35명이래요. MB는 35. C를 읽은 학생 44명이래요. NC는 44라고 적었어요. 자, 근데 3권 모두 읽은 학생이 16명이니까 A도 읽고 B도 읽고 C도 읽은 학생은 16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우선 표현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 3개짜리임을 파악했으면 제일 먼저 뭔 짓을 한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너희들 이런 궁금증 있지 않니? 선생님, 대상 3개짜리인데 이런 그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선생님은 꼭 이런 그림을 그리세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네, 이런 그림을 그려야만 되는 이유는 얘가 일반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적당한 공통점과 적당한 차이점이 있는 일반 그림은 얘밖에 없어요. 얘는 되게 독특한 구조야. 얘는 되게 독특한 구조예요. 왜? B하고 C가 서로소 관계이기 때문에 출제자가 B하고 C는 서로소야 라고 언급을 할 때만 이렇게 그릴 수 있고 어떠한 언급도 없을 때 이런 그림밖에 허용이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와 같이 그림 그렸어. 그런데 뭐래요? 3권의 책 중에 한 권만 읽은 학생이래.
잠깐만, 한 번만 읽은 학생을 색칠을 해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네. 맞나요? 지금부터 나는 이 면적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식을 세워야 합니다. 식 만들어 볼까요? 시작! n a 합집합 b 합집합 c 빼기 n a 교집합 b 빼기 n b 교집합 c 빼기 n c 교집합 a. 잠깐만, 여기 한 번 들어가 있는데 3번 빼졌네? 이 녀석 아무것도 없으려면 한 번 더 했고 3번 뺐으니까 2번만 더해주면 되겠죠? 더하기 2배의 n a 교집합 b 교집합 c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값 봤더니 얘는 80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얘는 16 이렇게 알고 있지.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거 뭐만 몰라요? 얘만 모르는 거야. 이 모르는 녀석을 누구를 이용해서 푸는 거다?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항상 이런 구조를 보면 모르는 덩어리가 있을 거야. 근데 이 덩어리의 구조가 항상 공식 속에 있었던 녀석들일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공식 떠올려 볼까? 공식 한번 빠르게 불러볼까? 공식 여기다 쓸까? 공식 불러보자. 시작! n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na 플러스 nb 플러스 nc 마이너스 네모라고 할게. 이거 플러스 네모 해도 되겠다. 제가 마이너스 이미 포함하고 있지? 네. 맞아? 예, 쓰기 귀찮아서 이제 네모 그래 놓고 이제 맨 뒤에 뭐만 해놓으면 돼? 플러스 n a 교집합 b 교집합 c만 하시면 되죠. 맞나? 내가 구하고 싶은 네모는 요거야. 그럼 봐. 얘 몇이래요? 80. 얘는 모두 다 더하면 몇일까? 42에 35에 44를 더했으니까 121입니까? 예. 121 더하기 네모 더하기 16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더하면 137이지. 137에서 80 뺍니다. 그럼 몇 나오나? 57 나오나? 넘어가서 마이너스 57이 네모지. 맞아? 너 마이너스 57이래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요 녀석의 값은 내가 알지 못하는 녀석은 공식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벤 다이어그램 그려야 되고 얘를 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것과 구조가 같다라는 식을 이용해서 구조 잡아내야 되고 구할 수 있는 녀석은 적고 못 구하는 녀석은 공식 속에서 답을 추려낸다. 그래서 이제 답 내면 답은요 80에다 마이너스 57에다 2 곱하기 16 이게 답이 되겠네요. 몇이 나올까? 32에 80 더하면 112에서 57을 뺍니다. 10에서 7 빼고 2 있으면 55 나오나요? 예. 그래서 답은 몇 나온다? 55. 답은 4번이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이해가 될까? 그래서 어때요? 보니까 대상 3개짜리가 훨씬 어렵지. 맞아? 대상 2개짜리보다 훨씬 어려워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이렇게 주어진 상황을 표현한 후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빗금을 친 후에 빗금 친 부분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식의 구조를 세운 후에 구할 수 있는 녀석은 적고 못 구하는 녀석은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공식 속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낸다. 요 구조만 이해하시면 대상 3개짜리도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네, 요 정도로 대상 3개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시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예, 이제 짜잘한 개념 몇 개 정리하고 집합 들어가도록 하자.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째 개념 보도록 하자.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즉 NA 차집합 B예요. 영역으로 치면 무슨 영역이다? A만 영역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A만 영역.
그치? 그림으로 치면 A만 영역은 바로 요 영역이야. 그런데 요 영역을 구하는 방법을 조금 다양하게 해석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어요. NA에서요. N, A 교집합 B만 빼면 돼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없다? 있지. 혹은요. N, A 합집합 B에서 뭐만 빼버리면 돼요? N, B만 빼버리면 돼 라고 요렇게 해석하는 요런 시선도 있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보자. 예, 문제 꼬으려고요. 여집합을 덕지에 덕지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드모르강 법칙으로 이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A 합집합 B가 아니다라는 저 녀석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 전체 집합의 원소에서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만 떼버리시면 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볼 거예요. 다섯 번째 봤더니 선생님, 집합과 집합교 사이에 곱하기가 있어요. 선생님이 가르치기를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뭐 여집합 얘네들만 공식적인 연산교를 했는데 저 곱하기는 뭐예요? 자, 곱집합이라는 녀석이에요. 자, 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 NA 곱하기 MB라는 구조로 구하게 됩니다. 곱집합이라는 녀석이에요. 자, 그럼 저 곱집합이 어떤 집합인지 살짝 밑에 예를 이용해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에는 1, 2, 3이라는 3개의 원소, B는 4, 5란 2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나보고 이렇게 A 곱집합 B라는 새로운 집합을 구하래요. 그런데 이 새로운 집합은 어떤 특징이 있대요? 얘네들은요. 그냥 실수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 원소가 1, 2, 3 이렇게 실수 하나하나씩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요 녀석에 의해서 탄생한 이 새로운 곱집합이라는 녀석은 원소의 형태가요. 몇 콤마 몇이라는 점이 되는 거야. 즉 실수라는 개념이 점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되겠습니까? 실수라는 개념을 점이라는 개념으로 바꿀 때 사용하는 개념, 이 곱집합의 탄생에 의해서 그래프라는 개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건데, 예, A는 앞에 오는 집합의 원소고 B는 뒤에 오는 집합의 원소야 라고 나와있네요. 자, 이때 A 곱집합 B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이 녀석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어? 원소의 구조가 뭐 콤마 뭔데? 앞에는 집합 A의 원소니까 1, 4, 1, 5, 2, 4, 2, 5, 3, 4, 3, 5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소날법으로 나타내 봤더니 원소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고 있어? 몇 개? 6개가 나오고 있죠. 와우. 얘는 NA가 3이었고 MB가 2였는데 와, 이거 계산하니까 원소의 개수 6개가 나오네? 그래서 수학자들은 점을 이렇게 실수를 점이라는 개념으로 확장시켜서 그래프라는 개념을 나중에 만들게 되는데 그 개념에서 사용되는 이 기호를 곱하기로 써준 거예요. 왜? 이 원소 곱하기 이 원소의 개수 하면 새로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가 가장 탁월하게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사용한 거다. 이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네. 자, 여기까지 질문 모르는 거. 자, 잘 쫓아가고 있나?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어려운 개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배우는 이 개념도요. 상급 문제에서 주로 나오는 개념이에요. 자, A의 멱집합이라는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넘어갔네? 예. A의 멱집합이라고 불리는 녀석인데요. 영어로는 멱집합이 뭐냐면 파워셋이야. 집합이요. 영어에서 셋이야, 셋. 이게 집합이야. 근데 멱집합은 뭐래? 파워셋이에요. 자, 그러면 멱집합이란 어떤 집합이냐? A의 모든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A의 모든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자, 핵심만 말해줄까?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에요. 집합이 원소가 되는 집합이라고요? 예. 우리가 보통 집합하면 무슨 생각을 해? 집합기호 안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게 될 집합은요, 이 집합 안에 이런 집합들이 들어가 있는 새로운 집합이야. 와, 원소로 집합을 가지고 있는 집합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런 집합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A의 멱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는요, 주로 이렇게 우리가 문제에서 보게 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야. 2의 A제곱 혹은 PA 이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PA는 사실 해석하기 쉽지. A의 파워셋 이래서 A의 파워셋에 P자가 온 거야. 맞아? 오, A의 부분집합을 자신의 원소로 갖는 집합 PA구나. 그런데 이 녀석이 흥미롭죠. 와, 나 오늘 이런 구조 배운 적 있어? 없어? 이런 구조 배운 적 있어? 없어 오늘? 있지. 뭐 배우면서 배웠지?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면서 배웠어요. 자, 원소의 개수가 n개면 이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 n제곱개다지. 근데 이 구조가 그대로 넘어온 거야. 얘는 곱하기랑 똑같아요. 이 구조가 탁월하게 원소의 개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이야. 자, 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얘는 집합 1, 2야. 그러면 2의 A, 즉 A의 멱집합이지. A의 멱집합은 얘의 부분집합을 자신의 원소로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녀석들이 들어가겠어? 원소 자리에 공집합, 집합 1, 집합 2, 집합 1, 2 요런 애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해봤더니 원소의 개수가 총 몇 개가 나오더라? 4개가 나오더라. 근데 이 4개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멱집합 2의 A제곱의 원소의 개수는 2에 어머, 원소가 1개? 2개? 2개네. 2의 제곱 4개야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즉 A의 부분집합의 개수, 이게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하는 공식이었지. 이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곧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더라예요.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정리합니다. A의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하고 일치한다? A의 부분집합의 개수와 일치하더라 라는 정보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와 부분집합의 개수가 같구나예요. 자, 그래서 멱집합의 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멱집합을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때 이 PA라는 녀석은 원소로 대문자입니다. 스몰 x 쓰시면 안 돼요. 대문자 x예요. 원소로 어떤 대문자 x 집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합은 전부 다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 가능하겠다야. 무슨 얘기냐? x가요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x라는 녀석은 바로 여기에 보이는 멱집합의 원소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멱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 개념. 네. 자, 여기까지 됐나? 그럼 우리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요 1, 2, 3, 4, 6, 7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래요. 몇 개 나오겠습니까? 2에 6제곱개 나오겠습니다. 자, A가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을 때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래요. 몇 개 나오겠다? 2에 4제곱개의 원소의 개수를 갖겠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안 가는 거 질문? 이거 힘들 수 있어요. 되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야. 없나? 질문 없어요? 네, 그럼 넘어가도 될까? 소희야 이해하고 있어? 네, 이 부분은 좀 찬찬히 봐야 돼. 집에서도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요 그 아래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멱집합의 성질 보도록 하자. NA가 M이고 2의
2의 a의 제곱이라고 나왔지. 자, 우리 뭐라고 답 낼 수 있어? 2의 m제곱개라고 답을 내실 수 있겠죠. a의 원소의 개수가 m개이기 때문에 저렇게 답 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성질 보도록 하자. 공집합은 무조건 몇 집합의 원소가 돼요. 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A 자신은 A의 몇 집합의 무조건 원소가 돼요. 맞죠? 그리고 보도록 하자. 공집합은요,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라는 녀석이 몇 집합의 원소라는 얘기는 X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지. 자, Y라는 녀석이 A의 몇 집합의 원소가 된다는 얘기는 Y라는 녀석도 A라는 녀석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X하고 Y를 합쳐도 이 녀석이 항상 누구의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거야. X교집합 Y도 항상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거야. 그러므로 부분집합이 된다는 얘기를 역으로 다시 이렇게 돌려서 해석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제 선생님 한 문제만 풀어드리고 할게요. 선생님 가르쳤더니 애들이 질문이 나오는데 개념에 없는 문제 유형이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둥이 문제. 이게 집합의 연산에서 나왔던 것 같다. 아, 집합의 뜻과 표현에서 나왔던 것 같다. 자, 오늘 집합의 뜻과 표현. 한 문제만 하고 오늘 가자. 이거 빠져버렸나? 너의 개념에서 선생님 289번. 자, 보자. 집합의 연산 AB 시험인데 집합의 연산. 이게 애들이 질문이 되게 많이 나왔던 건데 지금 AB 시험이 없으니까 보이질 않네. 쌍쌍이 문제. AB형이라서 없구나. 요거 지금 고1이 있어서 선생님 한 문제만 좀 봐주고 할게요. 좀, 예, 수업 시간 거의 끝나서 미안한데 딱 한 문제만 3분만 설명하겠습니다. 네, 요 패턴의 문제. 네. ABC형 있는, 요거 ABC형 아닌 사람도 아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우선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요, 예, 문제 유형을 좀 봐드릴 건데 보자. 여기에 나와 있는 185번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봐두십시오. 특히 ABC형 받은 학생들은 설명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집합에 있는 1, 2, 3, 4, 6, 12라는 6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예, 집합 B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가 그 문제인가? 아, 이 문제로 설명하면 안 되겠구나. 기본 문제. 예. 자, 선생님이 두 가지씩만 보여줄게요. 여기서 식만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녀석을 한번 보면, 이 문제도 설명하고 저 문제도 설명할게요. 자, 요 문제를 보면요, 이런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치? 자, 요 표현의 특징이 뭔지 한번 볼게요. X자리 1이 들어갔어. 그러면 1 대입하면 5, 12도 집합 B의 원소가 되고 있지. 맞아? 맞나? 예. B는 뭐야? A의 부분집합이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는요, 같이 움직인다는 거야. X자리에 12를 넣으면 1이 역시 집합 B의 원소가 되지. 얘는 분명 따로따로 두 개의 원소인데 실제로 요 문장에 의해서 얘네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1이 없으면 12도 없는 거고 1이 있으면 12도 무조건 있는 거야. 알겠나? 자, 이렇게 쌍쌍이 친구들을 좀 찾아볼까? X자리에 2 집어넣으면 얘하고 친구가 되는 애는 누굴까? 6 되겠죠. X자리에 3 대입하면 누가 친구가 될까? 4가 될 거예요. 오,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다 쌍쌍이로 움직여요. 그래서 만약에 야, 집합 B의 개수 구해볼래? 라는 문제가 나왔어.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봐. 집합 3은 집합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나왔지. 그 얘기는 얘네들이 원소를 집합 B는 3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되겠나? 3개의 원소를 가질 수 있는데 얘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지. 맞아? 그럼 반드시 포함하면 어떻게? 빼버려도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집합 B의 개수 구하시오 하면 마치 원소가 2개인 것처럼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요. 이걸 원소 6개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쌍쌍이 끼리끼리 묶여가는 애들은 한 덩어리 취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또 요런 케이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이런 수학적 표현 보이지? 맞아? 이 표현이 바로 쌍쌍이를 만들어내는 애들이야. 자, 자연수랍니다. X자리에 1 대입하면 누구랑 친구 되겠어? 5. 맞아요. X자리에 2 대입하면 누구랑 친구 되겠어? 4. X자리에 3 대입하면 누구랑 친구 되겠어?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치 3개의 원소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요 유형의 문제. 이거 똑같은 문제 있고. 예, 이제 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어때? 쌍쌍이 문제지. 딱 보니까. 그래, 자연수를 갖는다고? 좋았어. 1 집어넣으면 7, 2 집어넣으면 6, 3 집어넣으면 5, 그리고 4. 그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이 원소이면 2도 원소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예, 6이 원소면 2도 원소예요. 자,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집합 S가 존재한다. 집합 4 이래서 존재하겠죠. 자,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집합 S는 3개이다요.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집합은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선 집합 1, 7, 집합 2, 6, 집합 3, 5 이렇게 해석해서 3개이다. 얘도 맞습니다. 자, 원소의 개수가 5개인 집합은 어떻게 하면 돼? 요거 2개, 얘 하나, 요거 2개, 얘 하나, 요거 2개, 얘 하나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지? 그래서 3개이다요. 자, 2를 원소로 갖는 집합 S는 7개이다 라고 했죠. 자, 2를 원소로 갖는 집합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2를 반드시 포함하니까 얘 없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원소 몇 개 남습니까? 3개 남죠. 그래서 포함해도 빼고 안 포함해도 빼니까 2의 4개에서 1개 빼니까 2의 세제곱 몇 개? 8개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안녕히 가십시오.